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승환이는 여기 교재를 좀 줄 건데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쌤이 좀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요거 이제 배웠었죠. 어법의 기본부터 해갖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는 이제 동사 관련 어법만 묶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몸 좀 안 나왔어. 자,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만 우리가 잠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동사 자리가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라 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맞으면은 수일치, 시제일치, 해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밑줄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줄 형태가 기준입니다. 근데 주로 능동 대 수동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됐어?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건데 1번 문제는 너네가 필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필기 준비. 1번 문제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지. 그래서 이 비동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얘는요. 자, 이거 좀 지울게. 어차피 지난 시간 했고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자, 봐봐. 얘는 좀 필기라고. 비동사 밑줄. 자, 비동사 밑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물론 그 방법을 해도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줄게. 일단 비동사 밑줄은 우리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요, 문제 의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내신이든 수능이든 무조건 이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수일치 문제야. 두 번째는 대동사 문제예요. 됐어?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알겠지?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면 여러분은 뭘 먼저 파악해야 되냐면 수일치 문제일까 대동사 문제일까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수일치 문제인 경우에는 뒤에 보어가 나오거든. 근데 대동사 문제는 뒤에 보어가 안 나와요. 됐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알려줄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봐봐. 내가 그냥 이걸로 쓸게요. 이거 뭐 필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대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 대동사라는 개념을 니네가 언제 최초로 배우냐면은 초3 때 배워요. 초3 때. 어떻게 배우느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soccer?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가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럼 이 do가 뭐예요? 이게 대동사야. 됐냐? 이게 대동사야. 동사를 대신하는 거. 그럼 이 do는 지금 뭘 대신하고 있죠? Like soccer. 얘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또 비슷하게 만약에 뭐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냐? Yes, I am 이러잖아. 그럼 여기서 am이 말하는 거는 am a student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do로 대신하고 비동사는 똑같이 비동사로 대신하고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대신할 때 지금 like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soccer라는 목적어도 함께 세트로 들어있죠. 보시면요. 얘도 보시면 비동사만 대신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a student라는 보어도 세트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동사는요, 엄밀히 말하면 동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보어 또는 목적어까지 세트로 대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보어 또는 목적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일단 두 가지 중에 뭔지를 파악하고 뒤에 보어가 있나 없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했을 때 형용사나 명사가 당연히 일반적인데 요 자리에 당연히 형용사로 쓸 수 있는 뭐 투부정사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ing, pp 등등등 당연히 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애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일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1번 문장을 보면은 are 뒤에 problem이라는 보어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다. 그냥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됐냐? 나머지를 신경 쓸 게 없다고. 그러면은 수일치 문제니까 우리가 주어만 잘 찾으면 되겠네. 근데 주어가 keeping 동명사죠. 그래서 단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알겠죠? 지금 요 정도 난이도니까 니네가 쉽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장은 지금 문장이 짧으니까 해결 가능한데 문장이 3줄 4줄 나왔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2번 문제를 틀린 분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is held에 밑줄 쳐져 있었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잘 봐봐. 첫 문장을 보면 어떤 New Orleans Jazz Festival 해갖고 주어가 나왔거든. 그럼 당연히 뒤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 뒤에 콤마 나왔죠. 얘들아, 우리가 주어 뒤에 콤마 찍고 동사가 오는 경우 이딴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어. 뭐냐면 주어 뒤에 콤마가 나왔다는 건 이 콤마가 삽입어구로서 이 주어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한다는 뜻이에요. 부연 설명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주어 바로 뒤에 콤마가 나왔다는 건 뒤에 콤마를 찾아야 되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에 콤마가 있으니까 어디냐? 여기 좀 잘렸네. 잠깐만. 좀만 축소할게. 자, 다시. 여기에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 콤마 있죠. 그래서 뒤에 뭐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보이시나요? 자, 그럼 동사가 여기 이미 나와 있죠? is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is를 써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뭘 써야 돼? 준동사 써야 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잘 봐봐.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중인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밑줄 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어. 밑줄 쳐 있는 형태는 비동사에 pp가 나왔거든. 근데 비동사는 못 쓰잖아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pp라는 요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즉 분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결국에 요놈의 문제 의도는 더 나아가서 pp 쓸래 ing 쓸래 여기까지 여러분이 접근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pp는 되는 거고 ing는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ing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pp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일반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니네가 알다시피 ing는 하는 거고 pp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해석을 해봐야겠죠.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뒤를 봤을 때 held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pp일 가능성이 일단 올라갔어. 두 번째, 해석을 해봐야겠죠.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축제라는 거는요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축제가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개최하는 게 아니죠.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또 pp를 써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eld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악용이 됐어 그럼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내신 스타일로 좀 문제를 냈습니다. 모의고사 형식이죠. 근데 이제 제가 동사 관련 어법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밑줄을 이제 많이 안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뭐 절 관련 어법이나 기타에 대한 것도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테스트에서도 점점 밑줄의 개수를 늘려갈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차피 내신에서는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밑줄을 어법 문제를 5개 딱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지만 실제로 고등 내신에서는 밑줄을 더 치죠. 한 7, 8개 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객관식으로 내서 어법상 어색한 거 몇 개냐 또는 어색한 것끼리 짝 지어진 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내서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서 고쳤어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내신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밑줄의 개수는 점점 늘려갈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이다. 뭐부터 시작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해라. 앞에 allow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구조를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이 자리에는 수동사 원형이 오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딱 중3 수준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자, 어떻게? 준동사 자리잖아. 준동사는 아까 내가 여기다 썼었는데 준동사는 보통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능동, 수동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어.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맞아. 이것까지가 아니라고. 이건 중3이라고 중3.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동사 원형 쓸래? to-be, pp 쓸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알겠냐? 우리는 능수동 구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관점을 넓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일단 앞에 allow 나왔으니까 투부정사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능동, 수동 구별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공통 목적어야. true랑 past의 공통 목적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을 쓴다. 그래서 투동사 원형이 맞다. 이렇게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놈을 볼게요. 자, 여기도 동사 단위가 맞냐 아니냐를 보자면 근거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앞에 use가 있습니다. 동사가 이미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앞을 보면은 by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perhaps는 어차피 부사니까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어. 일단 동사 자리 아니야.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사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 있고 동명사 있고 분사 있는데 여기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분사 당연히 아니죠. 얘는 형용사니까. 얘네 둘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로서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 ing. 그럼 일단 확실해진 건 뭐냐면은 아 여기는 동명사 자리구나. 이건 일단 확실해졌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샌딩을 만약에 답을 썼다? 그러면 중3이라고요. 알겠죠? 뭐까지 생각해라? 능동, 수동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자, 동명사의 능동형이라면 우리가 샌딩으로 쓰겠죠. 수동형이라면 being sent 이렇게 쓰는 거야. being pp. 이게 동명사의 수동형이죠. 자,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안 오겠죠. 능수동. target persons 목적어 있죠? 그래서 sending 이렇게 하면 된다. 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일단 여기 보시면요 we fit 있어요. 이 앞에서 잠깐 끊어볼게요. 봐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여기 일단 동사 나왔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요. 접속사, 의문사,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즉 여기가 무슨 절이냐? 주절이라는 소리야. 맞죠? 주절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을 봤을 때 여기도 뭐 접속사나 뭐 의문사나 그딴 게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어요? 만약 여기다 동사를 쓰려면은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여기 있어야죠. 근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닌 거 확인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준동사를 써야 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 중에 하나 써야 된다고 했지. 근데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ing잖아.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밑줄 쳐져 있는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봐라. ing라는 녀석은 두 가지잖아.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되잖아. 그렇잖아. 둘 중 하나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ing가 동명사라면 얘가 동명사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끄는 부분 앞부분까지 봤을 때 동사가 없어요.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소리죠. 따라서 동명사 탈락. 남는 거 뭡니까? 분사라는 소리입니다. 분사가 저렇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콤마 찍혀 있어. 이거 뭐야?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우리 중립들 분사 구문. 아, 그럼 이거는 일단 분사 자리이겠고 결국 얘도 문제 의도가 ing냐 pp냐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왔어? 이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과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3초도 안 걸려요. 3초도 안 걸려. 자, 그럼 봐봐. ing냐 pp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구분할 수도 있고 해석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의미상 주어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건지 얘가 초대를 받는 건지 사실은 둘 다 가능하잖아.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뒤에 뭐가 안 나왔어? 목적어가 안 나왔네? 그러면은 과거분사 pp invited로 써야 된다.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냐? 그래서 지금 동사 관련 어법만 쭉 한번 풀어봤다. 지금 제가 과정을 쭉 보여줬는데 맨 처음 1번에 나왔던 비동사 밑줄을 제외하고는 저는 전부 다 똑같은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됐죠?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 초반부터 한번 볼게요. 8페이지였나? 8페이지를 좀 볼게요. 8페이지. 제가 일단 이 책을 PPT로 띄우기는 할 건데 사실 책에 있는 거를 보고 제가 뭐 이렇게 필기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책에 없는 걸 필기해 드릴 거예요. 책에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어법의 실력 따지기 교재로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핵심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핵심 개념을 설명해주고 개념이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에 대한 포인트 또는
출제율 뭐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이 시험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냐, 그러니까 내신에서 많이 나오냐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냐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어법 문제로 잘 나오냐 아니면 영작으로 잘 나오냐 아니면은 둘 다 잘 안 나오지만 해석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법을 배운다고 해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법에서 많이 나오냐 영작에서 많이 나오냐 독해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냐 이걸 나눠서 설명해 주겠다. 알겠지? 일단은 어법 교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 출제율을 기반으로 내가 우선은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영작으로 중요한 건 따로 말을 해줄게요. 얘네도 중요한. 됐지? 이게 제가 설명할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유닛 1의 제목을 보면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라고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무슨 어법이냐? 동사 관련 어법이죠. 그렇죠? 스위치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요. 특히나 스위치를 따지는 거는 동사 관련 어법 중에서도 동사 자리가 맞을 때 이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1번부터 볼게요.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라고 나와 있고 이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자, 필요 없습니다. 결국 포인트 1의 핵심만 내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제가 여기다가 핵심이라고 잠깐만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제가 이렇게 별표 치고 포인트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 포인트 있죠,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 이거는요 제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알겠죠? 좀 공통성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수식된다. 근데 주어 즉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냥 요 패턴이야, 패턴.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어디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요 내신과 수능에서 사실 둘 다 잘 나오거든요. 내신 및 모의고사에서. 근데 둘 중에 굳이 구분하자면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내신 모의에서 둘 다 잘 나오지만 모의에서 조금 더 선호한다. 그래서 특히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어법 중 하나예요. 그때가 몇 년도지? 잠깐만. 니네가 중1 때, 니네가 중1 때면 몇 년도냐? 3년 전이니까 2020년이네. 2020년 수능. 그때 수능 문제 어법이 쉬웠거든요. 근데 그때 요 스위치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를 좀 알려줄게요. 바로 이어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사이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패턴을 먼저 좀 써줄게요.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하나 나와요. 명사가 하나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는 단수야. 근데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예요.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얘는 복수야. 근데 얘는 단수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위치의 낚시는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다 똑같아.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기도 단수형이고 여기도 단수형이야. 그럼 누가 스위치 문제를 내겠어요?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단수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푸는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여기 형용사 수식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형용사 수식어의 종류는 니네 책에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전명부, 형용사부,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해당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동격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동격절은 빠졌네요. 왜냐하면 동격절은 수식어가 아니거든요. 수식어랑 동격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동격절, 대표적인 게 동격 접속사 대절이겠죠. 이런 애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 대부분은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PP예요. PP, 과거분사.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좀 핵심으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이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 패턴을 비슷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주어 나오고 PP라고 안 쓸게요. 동사의 ED형이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구조예요. 그럼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두 가지 포인트로 시험을 해요. 얘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놈에 대한 수일치를 갖고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요. 얘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내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 선생님 근데 아니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면 동사의 이디엄은요 여러분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유일하게 동사랑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놈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출제율이 높은 거예요. 됐냐?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PP부터 볼게요. PP는 뭔가를 되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형 동사는요 말 그대로 과거형이지 지금 얘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아 만약 수동태라면 앞에 비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비동사의 PP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능동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happened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happened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happened가 만약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왜? happened는요 대표적인 자동사죠.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동사가 여기 이미 있으니까 얘는 PP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얘 동사 자리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자동사는 PP가 그러니까 수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happening 이렇게 ing로 써야 정답이야. 됐냐? 근데 만약에 happened라고 나왔는데 다시 happened라고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 그럼 얘가 동사 자리가 맞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happen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 동사로 써. 됐냐? 됐어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통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첫 번째 포인트 1에서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해서 포인트만 설명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관계사절 내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아라.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제가 포인트라고 안 하고요. 얘는요 기본이라고 할게요. 기본. 기본은 뭐냐면은 일단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됐어?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자리에 수일치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 너무나 쉬운 게 당연히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책에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시험에 내는 거는 이렇게 안 내죠.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내고 이건 너무 쉽고요. 이걸로 시험 내는 거는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그럼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낼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이제 그 시험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아까 내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잠깐만요. 출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 이 포인트 2에 이 문제는 안 나온다 했어요. 고등부에서.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핵심이라고 쓸게요. 제가 그냥 포인트라고 쓸게요. 여기서 쓰는 포인트. 자, 어떻게 내냐면요. 일단 명사가 나와.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요.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와. 이런 패턴이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관계사절이 얘를 수식하는 거냐 아니면 얘를 수식하는 거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얘는 단수인데 얘는 복수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반대로 얘는 복수인데 얘는 단수야. 됐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 됐냐?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사절이 어떤 놈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요 놈의 수일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얘가 단수라고 쳐볼게. 얘는 복수라고 쳐볼게. 얘가 얘 꾸며주면 단수 취급, 얘가 얘 꾸며주면 복수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당연히 해석해야 돼. 해석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문제. 이게 그 주엽이랑 가자고가 그 YBM 박
그 교과서를 쓰거든요. 주협이랑 과자 그 학교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몇 과였더라? 아 근데 그게 고1에서 나왔나?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10과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0과 교과서 10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10과 내용에 보면은요 요 패턴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고2 교과서였다. 미안. 아무튼간 그래서 그 패턴이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매년.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해석해 이러면은 너무 성의가 없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요 자리 있죠. 요 관계대명사들. 요 자리에다가 이 각각의 명사를요 대입해 보면 돼요. 대입해서 해석이에요. 대입해서 해석. 됐어? 그러니까 일단 얘를 요 자리에 넣어봐. 이 명사 1번을 여기다 넣어서 1번이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보고 명사 2번을 여기다 넣어서 2번이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보라. 됐어? 그래서 더 적절한 녀석이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놈에게 수일치라고 되는 거야. 알겠냐?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컬은 괜찮거든요. 근데 왜 출제율이 낮냐면 이 명사, 전치사, 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동사라는 요 패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아래 있는 예시 보면은 이런 문제 안 내요. Photos that were 너무 당연한 거죠. 안 내요. 이런 거는 너무 허접한 문제예요. 중위 수준이다. 중위 수준. 자, 포인트 3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에 주의하라 라고 나왔네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 자 여러분 도치구문은요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출제율이 낮아요. 근데 어법에서 낼 만한 건요 지금 요 파트 자체가 수일치 파트잖아. 그래서 그나마 어법에서 낸다면 수일치 정도인데요. 사실 어법보다는요 영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작에서. 됐어? 근데 모든 도치구문이 영작에서 잘 나온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설명과 필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좀 할게요. 얘네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보통 도치구문이 이제 중3 때 배워요. 중3 때 특수구문 파트에서 배우는데 이 특수구문 파트가 3학년 2학기 기말 시즌에 나와요. 근데 3학년 기말 시즌에 누가 시험 공부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치구문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 좀 할게요. 여기다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도 적절하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도치구문. 자, 일단 도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어순을 쓸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는 거잖아. 그거를 정치라고 불러요. 정치, 올바른 위치다 이런 뜻이야. 근데 도치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었어. 동사, 주어, 어순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가 바뀐 거를 도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시 같은 거 배울 때도 도치라는 걸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치를 시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도치구문이 의문문이야. 의문문. 도치되잖아. 그렇죠? Are you? Do you? Can you? 도치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도치구문의 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눠서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 부사 도치라는 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어 도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 미리 말하자면 아까 어법으로는 수일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작으로 잘 나온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 부사 도치가 바로 어법으로 나오는 거야. 어법으로. 됐어? 수일치. 하지만 내가 아까 말했죠? 출제율이 높진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 부정어 도치가 바로 영작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냥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도치구문을 가장 좋아하는 곳이 대진고 주역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냈었어요. 알겠죠? 자, 봐봐. 일단 뭔지 좀 설명해 줄게. 부사 도치는 뭐냐면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리가 좁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일단 이렇게 쓸게. 자, 그리고 부정어 도치는요. 부정어나 또는 준부정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게 부정어 도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요 놈과 요 도치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자, 봐.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 내가 만든 명칭이거든요. 부사 도치의 요 도치는요,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순 도치라고 불러요. 단순 도치.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부정어 도치에서 되는 요 도치를 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쌤은 의문문 도치라고 불러요. 의문문 도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단순 도치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자리 바꿔 이 뜻이야. 그냥 자리 바꿔 이 뜻이야.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바꿔 이게 끝이야. 의문문 도치는 뭐냐면요, 의문문처럼 써 이런 뜻이에요. 되냐? 예를 들어서 볼게. 만약에 내가 주어, the man, 동사, comes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간단하게. 그럼 얘를 단순 도치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comes, the man이야. 됐어? 그냥 자리 바꾼 거야. 그냥 자리 바꾼 거. 단순 도치. 자, 부정어 도치를 쓸 거면 어떻게 하는 거야? does, the man, come 이렇게 되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알겠지?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했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냐? 자,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아까 준부정어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준부정어는요, 우리 지난번에 준동사 할 때 배웠지만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비슷하다는 뜻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그래서 준부정어의 대표가 거의 아니다 이런 시리즈야. 거의 아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이런 거, 뭐 rarely 이런 애들 있죠. 뭐 scarcely, seldom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hardly 이런 거. 또는 뭐 했을까? little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의외인 게 하나 있어. only도 부정어야. only도. 됐어? only도 준부정어에 해당돼요. 아니 쌤, only는 왜 준부정어예요? 다시 한번. 준부정어는 어떤 거라고? 부정어는 아예 아니다. 준부정어는 거의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분만 맞다. 이게 준부정어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오늘 수업 끝나고 지수만 남아, 나머지 다 가 이랬어. 예시야, 예시. 졸지 마. 지수만 이랬어. only를 붙였죠. 그러면은 얘만 맞고 나머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nly도 준부정어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했냐?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준부정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사 도치에서 왜 어법 스위치 문제로 나오는가? 부정어 도치에서는 영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아까 여기다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온다고 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니네가 중1 때부터 봤었던 there 비동사, here 비동사야. 됐어? 이건 일단 안 쓸게요. 이런 거 있잖아.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나오는 거. 뭐뭐가 있다. 주어가 어디 나오든 뒤에 나오잖아. 도치됐죠? 왜? 장소잖아. 장소고 거기. 됐냐? 그러니까 도치된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근데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장소 방향의 부사 구가 많이 나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명구예요. 전명구.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흰색으로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내가 위에다 쓸게요. 아래다 쓰고 싶은데 저는 위에다 쓸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전치사의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니네도 이제 눈치챘을 거야. 여기 스위치 문제를 내는 거거든. 여기. 근데 어떻게 내겠어 또? 얘는 단수인데 얘는 복수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됐냐? 아니면 또 얘가 단수인데 얘가 복수야. 이렇게 내는 거야. 됐냐?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패턴만 알면 사실 뒤에 나온 게 주어다. 이게 너무 쉽거든요. 아니 전치사로 시작하잖아. 그럼 전치사로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주어 뒤에 나왔겠구나. 그래서 찾아서 스위치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거. 이건 너무 쉬워. 지금 여러분 고1 2학기 들어가는 시점에 이 문제 틀리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로 쉽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좀 얘기가 달라. 얘는 좀 어려워. 그래서 얘는요, 제가 잠깐
요 아까 썼던 메모장을 좀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을게요. 부정어 도치에서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 영작으로 많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영작으로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 서술형 포인트라고 제가 쓸게요. 자, 부정어 도치가 서술형에서 나오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두 개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개 패턴. 자, 첫 번째 그 유명한 나뭇잎 얻었습니다. 됐어? 이거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직 쓰지만 얘는 필기공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이따 쓸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 자,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나뭇잎 버들소 B는 고작해야 요 정도 배웠습니다. 중딩 때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요,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뭇잎 버들소 B는 A뿐만 아니라 B 또한으로 해석한다.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요 녀석 둘은 병렬 구조다.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똑같은 애가 온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나돌리 버들소 B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B에다가 스위치를 한다. 이게 중딩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중딩 때 배우는 내용. 됐어? 근데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건지 잘 봐봐.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는요. 아직 쓰지 말아봐. 잘 봐봐 그냥. 나동이의 명사 나왔어. 그럼 버들소의 명사 나올 거야. 똑같이.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야. 뭐 동사가 나오든 형용사가 나오든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뭘 쓸 거냐면 주어 동사를 쓸 거야. 한 단어가 아니라. 됐어? 이렇게 쓸 거라고. 한 단어가 아니라. 그럼 이랬을 때 여기 맨 앞을 봐봐. 낫이 있네. 야 심지어 only도 있어. 부정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도치시키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 됐냐? 근데 뒤에는 도치가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여기에 걸리잖아. 벗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치가 아니야. 여기는 부정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만 도치를 시키는 거야. 얘만. 알겠냐?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부정어 도치 배우고 있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의문문처럼 쓰는 거야. 의문문처럼. 알겠냐? 근데 애들이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버들소 주어 동사 쓸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사실은 어떤 패턴을 더 많이 쓰냐면 주어, 어소, 동사 이렇게 어소를 중간에 꼽사리 껴. 이게 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콤마 찍고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나동리 버들소의 영작 패턴이에요. 됐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할게. 이렇게 표시해볼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별거 없어. 해석은 니네가 아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 자리가 도치가 된다는 거야. 됐냐? 저게 영작으로 잘 나와요. 영작으로. 보통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주협이나 대진 같은 데서 많이 나온다 했는데 다른 학교도 예외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보통 이제 이걸 갖고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위 글의 요약문이 되도록 또는 위 글의 주제가 되도록 이제 뭐 다음 조건에 맞게 써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첫 단어를 남만 주는 거야. 첫 단어를 남만 주고 이제 비가 빵 뚫어놓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조건에 이제 막 단어 힌트 단어 나와 있겠지? 여기 only도 있고 막 but도 있고 also도 있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 주어로 쓰고 나도미의 주어는 동사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주어 also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거지. 됐냐? 이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에서는요 살짝 낚시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요 이 also는 사실 생략 가능하거든. 그래서 also를 아예 조건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요 only 있잖아, only. 요 놈은요 우리가 just로 써도 돼요. 됐어? just나 또는 simply 또는 merely 이런 단어로 써도 돼요. 됐어? 왜냐면 나돌리 버들소는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힌트 단어에 just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헷갈릴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됐어? 이게 첫 번째 부정어 도치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 나돌리 버들소의 패턴이었다. 근데 얘들아 안타깝게도요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자, 부정어 도치 서술형에 가장 그가 이제 좀 악명이 높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줄게요. 그게 바로 뭐냐? not A until B예요. 요 놈이야. 요 놈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왜 그러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일단 해석부터 헷갈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자, 일단은 해석부터 내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해석. 자, 내가 해석을 쓴다면요. 가장 쉬운 건 이거겠죠.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써줘요. 왜? 너무 쉽잖아.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쓰느냐? 잠깐만요. 좀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A